추가 처방된 약들을 투약하기 위해 다시 무거운 투약카드를 미는 순간 어느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다. 마음이 급해진 또 다른 주치의가 입으로 끊임없이 처방을 내렸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입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주치의는 말로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뿐 처방을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았고, 처방이 입력되지 않자 당장 환자에게 들어가야 할 약도 약국에서 보내주지 않았다. 주치의가 중심정맥을 잡을 수 있게 의료기구 세트를 준비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히 열어 소독약과 식염수, 거즈를 세트 안에 넣어주었다. 귀찮다며 안 입겠다고 했지만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달래 억지로 소독 가운을 입혔다. 중심정맥을 잡는 사이 정확히 3분마다 알람을 설정한 강심제를 투여하고 엠브를 짜고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도 환자에게 들어가야 할 약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다. 1시간 혈액검사를 하던 다른 환자에게 마침내 수혈이 결정되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와는 다른 과인 한 주치의는 심폐소생술 중인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 환자의 급한 수혈을 닥달해 댔다. 심장 마사지를 인턴에게 넘기고 빨리 혈액이 준비되도록 또다시 검사실에 부탁 전화를 한 뒤 혈액을 가지러 검사실로 뛰어내려갔다. 발을 동동 구르는 나와 달리 검사실 직원은 한참 만에야 혈액을 내줬다. 환자에게 맞는 혈액형인지 다시 확인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다가 한 명뿐인 보조원이 다른 환자의 검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주치의가 처방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심폐소생술 중인 환자에게 꼭 들어가야 할 약품을 가지러 약국에 들렀다. 처방도 없이 애걸복걸하며 약을 달라고 매달리는 내게 마지못해 고가의 약품을 내주던 약사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입력받으라는 말과 함께 내게 차용증과 같은 빌림증을 직접 손으로 쓰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내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 들어갔고 긴 심폐소생술 중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급히 중심정맥을 잡느라 여기저기 환자 몸에 튄 핏방울과 소독약을 씻어내면서 주치의에게 곧바로 약품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주치의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급히 수혈을 해야 할 다른 환자의 혈관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주치의는 전화로 보고받을 땐 중심정맥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금 전 수혈을 닥달하던 모습과 달리 중환자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심폐소생술 때문에 추가 처방된 약들도 아직 다른 환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의식이 처지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어떻게든 수혈부터 빨리 시작해야 했다. 환자의 양팔과 양다리의 해부도를 떠올리며 혈관의 분포들을 되짚어 봤다. 여전히 혈관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빨리 혈관을 찾아야 했다. 20여 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렵게 혈관 하나를 찾을 수 있었고 마침내 수혈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긴급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책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또 그 현장에 있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가 다른 파트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관계가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거든요. 환자를 잘 케어하고 살리는데 이 의료기사님들하고 다 집중되어 있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과에서 내어주는 그런 수혈,
그 다음에 이제 처방 같은 거는 이제 요즘엔 전산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오더지에다 쓰면 간호사 그 오더 사인하고 받아가지고 처방전을 의사 사인이 들어간 처방전을 약국까지 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타왔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EMR이나 OCS 시스템이 돼가지고 컴퓨터로 입력을 딱 하면은 그게 이제 약국에 뜨는 거예요. 거기 그 카운트에 맞춰서 약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저자가 얘기한 이런 상황들은 선 처방, 그러니까 선 오랄,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처방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랄 처방을 먼저 낸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빨리 그거를 인지를 하고 뭔 처방이 떨어질 거다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또 간호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방에 맞게 약국에서는 또 그 약품을 관리해야 되는 게 약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간호사가 갔을 때는 처방이 없는데 약을 타러 오니까 저희가 차용증이나 빌림증을 쓰고 이제 약을 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처방이 빨리빨리 내려지면 이제 그 기간 안에나 시간 안에 그게 빨리빨리 뜨면은 그게 이제 카운트가 돼갖고 약물 카운트랑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간호사가 중간에서 오더를 시행을 했는데 오더를 내주는 사람은 또 닥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그 전산 처방을 안 내주면 간호사가 그걸 다 챙겨서 그걸 내주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기억하고 처방을 내는 선생님들이 과연 그 급한 상황에서 말로 처방 내기도 바쁜데 그거를 내가 무슨 처방을 냈는지 다 기억하고 하시는 선생님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고 또한 그 루틴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처방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 또 어떤 것을 쓰셨을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시행을 한 간호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급하면 기억을 급한 상황에서 시행을 먼저 하느라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필로 써가면서 볼펜으로 주변에도 써가면서 내가 무엇을 몇 앰플 용량을 얼마나 지금 환자에게 투여했는지를 적어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걸 챙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간호사가 다 챙겨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도 선생님에 따라서는 바로 처방을 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 또 다른 일로 바쁘시니까 바로 처방을 안 내주거나 대꾸가 없이 가세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염없이. 그리고 이제 그 처방이 안 뜨면 그 약국에서 주치의나 그런 전문의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게 아니고 간호사실로 연락이 와요. 처방이 안 들어갔다고. 아이러니하죠. 의사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처방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또 간호사한테 연락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업무과랑 이렇게 다 약품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 일선에서 간호사가 이제 낑겨서 오더를 시행했다는 거 때문에 간호사가 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아까 그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카운트한다? 수익을 위한 그런 안건을 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처방한 것을 누락시키지 않은 것만도 굉장한 업무거든요. 근데 이제 약품이랑 그런 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간호사가 다 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간수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씩 트러블이 나기도 하죠. 다 자기 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명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뭐 본의 아니게 뭐 자기네만 바쁜가 그거는 이제 본인들도 바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따지고 슬퍼하고 또 나도 같이 따지고 그러기에는 너무 바쁜 상황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환자 잘 돌보지 못해요. 환자 돌보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얽매여 있을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독촉 전화가 오고 왜 처방이 안 들어갔냐고 사실은 그 처방을 내는 의사한테 해야 되잖아요. 약국에서나 또 이제 정산이 안 돼서 업무과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항상 연락이 올 때는 간호사실로 온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간호사가 가만히 앉아서 액팅하는 간호사 외에는 그 책임 간호사나 수간호사나 그 기록하는 간호사들은 그냥 앉아있나 그런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팀제로 하거나 그 기능 펑셔널제로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반반 나눠서 또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오해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호사가 모든 것을 그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처방까지 받아서 잘 입력되었는지 또 오더 확인까지 하고 먼저 선 시행을 했어도 반드시 오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잖아요. 의사 처방이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그 의료를 시행을 해야지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는 물론 간호사가 처방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간호사가 처방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 어떤 중요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잘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왜 간호사가 지금 처방을 왜 막 바로바로 왜 안 내주느냐, 바로바로 왜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호사 이름으로 약국에서도 급하니까 빌림증을 쓰고 왔는데 오늘 중으로 이제 그 빌림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약국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퇴근 이브닝번한테 인계를 하고서도 대입번은 그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타부서 간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주고 가려고 하고, 안 그러면 이브닝번한테 인계를 주고 가는데 간호사끼리는 인계가 됐다 손 치더라도 약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업무과에서 뭐 하루의 정산이라든가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또 카운트를 해야 돼요. 거기는 거기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실을 에다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요. 약국에도 내려가 보고 약사님이랑 통화를 해봐도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그 고유의 잡은 아니잖아요. 간호사의 고유의 잡은 아닌데 그게 간호사 고유의 잡처럼 일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간호사 경력 25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퇴근도 못하고 그거 약품 맞추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인수인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괜히 막 더 이상 영상을 못 찍겠어요. 더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